연매출 320. 야, 이건 뭐 거의 기업이네요. 예? 야, 아니 이게 저 뭐 커피 맛도 그렇습니다만 인테리어 뭐 이런 거 분위기 보고 요즘 카페를 좀 많이 찾아가는데 특별히 좀 신경 쓰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인테리어에 신경 썼다기보다는 커피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소비자들에게 좀 더 많이 전하고 싶어서 여기가 뭔가 그 사진 찍기 좋은 곳이야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없애려고 그래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커피에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네. 요게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좀 지역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서울로 또 많이 좀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게 좀 확장을 안 하시는 좀 이유가 좀 있다 그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역에서 성공을 한다거나 확장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게 하나의 공식처럼 누구나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네. 공식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힘듦도 있거든요. 뭐 인구가 계속해서 유출된다거나 부산을 상징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거나 근데 계속해서 서울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산을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네, 부산에서 시작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부산에 오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부산에 와야 되는 하나의 이유처럼 좀 만들어 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 좀 1등 커피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목표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셨다 그래요. 네, 저희도 이제 겨우 생존할 것 같은데 이제 건너편에 큰 카페가 한번 생겼구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는 되게 위기였었고 매출도 이제 확 한 60% 정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네, 매출이 떨어졌는데 그때 대형 프랜차이저가 못하는 개인 카페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차곡차곡 좀 쌓아갔던 것 같고요. 그런 스터디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공예스러운 부분들과 좀 더 크라프트적인 감성과 원재료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더욱 좀 잘해보려고 하고 했었었고. 와, 그 당시 그런 네. 그 고민과 생각을 소위 말해서 돈에 좀 여유가 있어야 이것도 좀 가능한데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행에 옮기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네, 근데 또 방향을 찾아가야지만 또 생존을 할 생존할 수 수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뭐 결국 네. 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맞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때 커피를 하루에 20잔씩 드셨다 그래요. 네. 대부분의 바리스타 분들은 아침에 오픈할 때 세팅이라는 걸 잡거든요. 오늘의 날씨라든지 오늘의 커피 상태라든지 거기에 따라 세팅값이 다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요? 네, 그때 네, 굉장히 많은 커피들을 네, 마셨었고 저 너무 많이 마셔서 토할 것 같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토하고 와서 다시 먹으면 돼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한번 갔다가 이제 다시 와서 또 커피 세팅을 잡으면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밤낮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걸 맛있게 만들어내야 되기도 하고 한참 성장하던 이제 커피 산업도 한참 성장하던 시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9개월간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됐었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이 그 당시에 1,800원이었는데 900원이 원두값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나름의 전략도 좀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그 아메리카노만 소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생과일 주스들을 카페들에서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그 당시에 오히려 주스를 되게 많이 먹으러 갔죠. 네, 네. 카페로 가는 이유는. 네. 그래서 오렌지 주스, 키위 주스는 원가에 맞춰서 딱 2,800원에 좀 세팅을 했고요. 가격 비교가 많이 되니까 아메리카노를 드시지 않을까? 였었는데 생과일 주스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진짜. 계속 아침에 출근하면 과일 까고, 네, 갈고. 그러면서 메뉴 개발 또 그때는 키위 주스에 우유를 좀 넣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네. 전략이 왜냐면- 통하진 않았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침에는 주스 한 잔. 네. 네. 그래서 주스 시키면 커피 한 잔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저희가 커피를 되게 많이 이제 뿌려기도 하고. 야. 네. 부산 커플들의 정보 교류라는 이게 하나의 생겼구나. 다른 커뮤니티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와플 맛집으로 조금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와플 맛집으로. 네. 와플 맛있어요. 와플 주문하면 커피를 줘요. 막 이러면서 커피를 안 드시니까 네, 와플 주문하면 커피를 줘요. 뭐 이렇게 와플 너무 맛있어요라고 칭찬하면 커피를 줘요.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아요. 야, 그랬는데 거기 와플에서 끝내지 않고 커피를 계속 주신 거죠. 네네. 소위 계속 말해서. 커피를 꼭 커피와 어울리게 계속 했었던 것 와. 같고 그때는 거의 빵집
와플 맛집으로 조금 자리를 잡았고,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았던 거는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생존할 수 있어라고 이제 넘어가던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2011년쯤 2010년에서 넘어갈 때 좀 와플이 한번 빵 떴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와플을 접었습니다. 하하. 저희가 이제 뭔가 뜨고 있어라고 하면은 좀 많이 접는 편이긴 하거든요. 너무 트렌디하게 흘러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래서 와플이 떴을 때 아예 이제 온라인 사업부, 온라인으로 한번 커피를 소개해보겠다라는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다 보니까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다는 게 너무 익숙한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20년 전, 거의 20년 전으로 그렇죠, 돌아가 보게 되면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일이 거의 맞아요, 없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커피를 좀 팔아보겠다고 이제 입사를 했는데 가능성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좀 팍팍 말하겠다. 일자리를 잃을 수 있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좀 방향을 좀 다양하게 좀 펼쳐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타지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들러주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뭐 이벤트들, 알리기도 뭐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렸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어찌됐든 요 이제 그 커뮤니티에 커피가 맛이 있다. 라는 또 소문이 들면서 매출이 오르기 또 시작을 하고 이후에 이제 좋은 원두를 고르기 위해서 원산지로 직접 네. 또 이제 가셨다고 그래요. 네, 한참 이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두에는 좀 한계가, 원재료에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수입을 해보기도 하고 일본에서 좀 수입을 해보기도 했는데 커피 산지를 직접 가보자. 우리가 직접 가서 더 좋은 재료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 여정이 2011년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그저 커피가 워낙에 이제 고지대에서 또 생산이 또 되잖아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너무 멀긴 멀죠. 하거든요. 뭐 에티오피아, 맞아요. 뭐 남미 콜롬비아, 네. 그죠? 거기는 비행 시간만 36시간에서 맞아요, 맞아요. 1시간을 이제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기도 한데 도심 속에 커피가 자라는 것도 아니기도 하거든요. 산지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길이 또 순탄치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다 오프로드이다 보니까 네. 바퀴가 터지기도 하고 뭐 어디에 물에 빠지기도 하고 계곡을 실제로 건너야 되기도 하고 하면서 아 근데 그게 궁금한데 그렇게 찾은 그 산지에서의 원두는 확실히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네,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직거래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오랫동안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친해지다 보니까 엄청 오래 좋은 커피가 생산이 되어지면은 있지. 오면은 소개해줘야지라고 이제 기대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비즈니스도 결국에는 친구가 되는 게 먼저이구나를 맞아요, 좀 맞아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10년 넘게 이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친구는 오면은 자랑하듯이 이렇게 나 올해 이렇게 생산을 했어. 이거 이렇게 너무 좋아. 보여주기도 하고. 네. 너부터 우선 줄게. 네, 뭐 너 이런 너한테 거. 지금 처음 보여주는 거야 이런 게 있기도 합니다. 네. 아니 집 앞에 뭐 정육점을 가더라도 사장님 거래 트면은 좀 좋은 거 있는데 잠시 안으로. 양이 많지 않아 가지고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네, 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또 2019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됐잖아요. 우승하고 나니까 또 상차림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2019년부터 저희가 수입해온 커피의 품질이 한층 더 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잠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따로 네네 이렇게 원두 한번 차려주기도 좀 하고. 보고. 네네. 뭐 진짜로 지금 물까지 뭐 원산지를 찾아가서 이제 그곳 우리 또 원산지에서 원두를 생산하시는 분과 또 관계를 맺고 요거 이제 이런 노력이 쌓여서 2019년에 월드 바리스타 세계 대회 우승까지 하셨는데 이게 한 10년의 도전 끝에 되신 거라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 첫 도전은 2009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도 하고, 네,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취업계 낼 때도 교수님들도 반대가 좀 심했었고, 야, 그거는 너 직장이 안 구해지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 너 그러니까 뭐 지금 그거 뭐 네. 알바하는 건데 맞아요. 그걸 그냥 계속 알바로 하겠다고? 뭐 알바로 이런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그런 하는 얘기를 게 하신 거죠. 되게 저한테 좀 이제 상처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일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네, 2009년에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열리는 스페셜티 커피 박람회에 참관을 하게 됐는데 그런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는 무대가 있는 거예요. 그 무대에 한 명의 바리스타가 서 있는데 몇천 명이 그 한 명을 위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 저랑은 너무 반대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하지 말아라.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하지 마라. 나 하고 있는데 너무 반대이다 보니까 나도 저기에 꼭 한번 서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증명해보고 싶어.
한번 보여주겠어라고 해서 이제 2009년에 도전을 시작했는데 사실 국가대표로 선발되기까지 한 명만 선발을 하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어렵네요.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9년의 시간이 그것도 걸렸습니다. 뭐. 네,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고 처음으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14위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세계 1위를 하게 됐습니다.